오늘 할 거 이제 아이템 2개거든? 2개처럼 보이는 한 4개 되나? 2개 맞아. 일단 첫 번째 거는 2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분점이거든? 근데 내분점을 하면서 불쌍하게 불쌍한 애가 하나 있어. 행렬 들어오면서 실수 억지로 확보하려다가 얘가 잘려나갔는데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저걸 모르면 저거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되게 길고 더럽게 풀게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중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거의 증명들이거든, 오늘 할게. 그래서 오늘 주로 구경꾼 모드. 그 다음에 이제 구경하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요 2개 내용이 좀 컨셉이 달라. 2점 사이 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거리를 구하는 건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중학교 때 심화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 저 거리를 이제 공식화해서 공식으로 알려줄 건데, 그거 갖고 뭐 할 거냐면 그거 갖고 뭔가 문제 상황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거리 공식을 기계적으로 쭉 쓰면 뭔가 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식을 잘 만들어 보자. 그거에 가까워. 거리 공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보는 거야. 내분점하고 중점, 무게중심 얘네들은 그냥 공식을 외워서 쓴다에 가까워. 근데 내분점 같은 경우는 요번 단원 말고 별로 직접 쓸 일은 없거든. 근데 저게 나중에 행렬하고 묶일 수 있고, 벡터하고는 직접 연결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단원 표현으로 이어질 건데, 사실 그래서 내분점은 공식을 되게 잘 익혀둬야 되는 게, 공식을 써서 점 좌표 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떤 특정한 형태로 써져 있을 때, 이거 내분이다. A하고 B 사이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다.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자하고 개수 모양 딱 보고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겠지? 일단 오늘은 공식만 잘 익히는 거. 그 다음 중점하고 무게중심은 저것도 그냥 공식 외워서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 당분간은 잊어먹기 힘들 정도로 자주 반복될 거고, 공식 자체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잊어먹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애처럼 하나 등장하는 게 중선정리라는 게 있거든. 이것도 이따가 증명을 해서 보여줄 건데, 저게 교과정상 여기 나오는 이유는 좌표 평면에 도형 올리면 편해진다라고 이제 꼬시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저걸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 그래서 저게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돼버려. 그럼 2점 사이 거리부터 봅시다. 우선 얘기 시작은 수직선 위에서 시작해. 자, 저렇게 써놓으면 저게 뭔지 되게 못 알아보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선 처음 배울 때 나왔던 형태라서 저거 점 표현해 준 거야. 점처럼 안 보이지? 너네가 알고 있는 점은 A하고 이제 3,1 이런 식으로 써준 그 형태가 익숙할 건데 계속 그것만 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거 쓸 거거든? 근데 얘가 아주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나왔으면 앞에 이제 점이라고 코멘트를 해줘. 그러면 점이라고 알아봐야겠지. 근데 점인데 뒤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저 숫자 하나 갖고 위치가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수직선이 점일 거다. 그래서 이제 A가 1이라는 위치에 있고 B가 5라는 위치에 있는 이 상황인 거야. 그럼 2점 사이 거리는 그냥 5에서 1 빼면 되겠지. 되게 단순하지?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일반화 시킬 거야. 점 A가 x1, 점 B가 x2 이럴 때 둘 사이 거리 구할 거야. 자, 점 A하고 B가 있고 이 점 좌표 x1, 이 점 좌표 x2라고 하면 둘 사이 거리는 우선 x2-x1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만 주면 내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가 큰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가 등장해.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만들어라. 절대값 기호 여기서는 뭐 심각하게 안 할 거야. 그냥 양수로 만드는 거야. 부호 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급 스킬로 어떤 게 돼야 되냐면 x-2 이런 거 나오면 x라는 점하고 2라는 점인데 둘 사이 거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간단하게 암산으로 풀리는 문제 그런 게 가끔 있어. 요거는 역시 오늘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야.
자, 여기서 바로 좌표 평면 위로 올라갈 거야. 점 A, 그 다음에 B, 3,4 이렇게 가보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중학교 때 문제로 만났을 때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형태로 봤었을 거야. 1,1, 3,4.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조선을 어떻게 긋고 숫자를 뭘 쓰는가 이걸 너네가 봐둬야 돼. 이따가 연습할 때 딱 내가 쓴 만큼 쓰면 되거든. 그리고 내가 쓴 만큼은 써야 되고 요것만 쓰는 거야. 여기가 3, 여기가 4. 두 점의 거리라는 게 얘잖아.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님을 한번 소환하자고. 저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럼 요 선분 길이가 결정됐지. 이 선분 길이 지금 안 썼네. 이거 써야 돼. 1. 써놔야 편하거든. 요 선분 길이가 3에서 1 뺀 거 이만큼이고 요 선분 길이는 보니까 3이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확정된 점 두 개일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보면 되게 당연하게 길이가 보여. 길이가 보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저 길이 루트 1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 문자가 들어가면 써놔봐야 길이가 바로 보이진 않겠지. 그래서 요 길이 표현할 때 여기서 했던 요런 개념이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정형화된 어떤 틀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야. 점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너네가 익혀야 되는 내용이야. 지금 점 좌표를 A, B, C, D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 x1, y1, x2, y2 저렇게 쓰고 있지. 점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거든. 점 3개, 4개 막 이렇게 갈 거라서 그때 A, B, C, D, E, F, G, H 해놓으면 이게 어느 점의 X좌표인지 Y좌표인지 나같이 알파벳 순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쥐약 같은 알파벳 노래 매번 불러야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첫 번째 점 X좌표, 두 번째 점 X좌표 그냥 그 기호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는 이제 X1하고 X2의 관계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냥 얘는 이 그림 자체가 생각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라서 편한 방향으로 그려놓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저 길이 구하려면 얘하고 얘 알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그럼 이 선분 길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얘 빼면 되겠지. x2 빼기 x1.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좀 깝깝하거든?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연결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세팅될 거야. 그 다음에 x2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 보장이 안 되지.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절대값이 붙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 이 길이는 여기서 얘 뺀 거 y2 빼기 y1 될 거고 절대값 붙어 있을 거야. 그럼 핑크 길이는 저 분홍색 길이 L은 x2 마이너스 x1 제곱한 거 하고 y2 마이너스 y1 제곱한 거 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되겠지? 이게 거리 공식이야. 이제 거리라고 할 때 보통 이제 D를 쓰기도 하는데 D 또는 L을 주로 많이 쓰게 될 거야. 자, 이 공식은 거의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되게 당연한 공식이거든. 몇 번 그림 그려서 만들어 보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슥슥슥 진행되는 거야. 자, 공식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 몇 가지 버전을 잠깐 보여줄게. 5,5 이렇게 가보자. A하고 B가 있고 A, B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이제 거리 공식 이렇게 이제 숫자로 돼 있을 때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되거든. 얘가 4만큼 차이 나지. X값 4만큼 차이 나고 Y값 2만큼 차이 나지. 그래서 4제곱 더하기 2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운 거.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거 이제 기호로는 계속 써줄게. 지금 선분 AB라고 썼지. 좀 이따가 이제 제곱 붙은 거하고 얘하고 막 섞여서 문제에 나올 거거든. 제곱 붙으면 더 좋아지는 상황이야. 제곱 붙으면 루트가 없어질 거니까. 제곱 안 붙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아직은. 대부분 이제 제곱해갖고 루트 없앤 상태에서 뭔가 다른다는 내용을 시킬 거야. 점 A가 A, 0이고 점 B가 3,5 이렇다고 보자. 그러면 이제 얘 사이 거리가 A 빼기 3 돼서 제곱될 거야. 지금 내가 절대값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절대값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절대값 x를 제곱하면 x제곱하고 같은 거라서 그래서 어차피 제곱하는 상황이라서 절대값은 지금 딱히 의식하지 않고 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 얘는 5만큼 차이 났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거야. 너네 처음에 할 때는 이 그림을 서너 번 정도는 그려줘야 돼. 처음부터 바로 공식 쓰고 그러지 말고, 익숙해진 다음에는 한 번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제대로 못 쓰면 나한테 잔소리를 귀에 피날 만큼 듣게 될 거야. 확실히 자신 있을 때까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하면서 해줘.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to be continue에 해당되는 거, 나중에 기하 쪽으로 가게 되면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나오거든.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도 너네가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활용 문제로 배웠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런 형태였지. 그래서 그때 z좌표가 붙거든. 요 뒤에 z2 빼기 z1 제곱 추가로 더 붙는 거. 4차원으로 가면 뒤에 하나 더 붙고. 4차원부터는 이제 거리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쓰긴 할 거야.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아이템이었습니다. 4페이지 위쪽에 공식 밑에 여백 잔뜩 있잖아. 거기다가 요거 빌드업 하는 거 너네가 직접 할 수 있게 이거 하고 써서 채워 넣어놔. 이거 다 그리냐고요? 나중에 너네가 보고 알아볼 수 있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세히 많이 과하게 그리면 돼. 아까 시작할 때 했던 얘기를 명심해 주세요. 이 거리는 그 2번 문제는 그냥 공식 연습시키는 거였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공식처럼 사용해서 식을 하나 뽑아내는 게 목적이야. 문제에서 거리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두 점 가지고 그냥 이거 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게 2차야. 너네가 잘 처리할 수 있는 2차가 만들어져. 처음에는 선분에서 시작하거든. 선분 AB가 이렇게 있고, 이게 원래 수직선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약간 삐딱하게 그려서 어차피 좌표 평면으로 넘어갈 거라서 요 사이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M 대 N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요때 요 상황을 표현하는 게 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내분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이런 그림 하나 보면 이제 예를 들어 1하고 여기 7 이런 거 있을 때 중간에 5를 하나 찍어 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4하고 2가 되지? 그럼 길이 비율이 2대 1이 되지?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P 이렇게 되면 점 P는 A하고 B 사이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게 방향이 있다는 거야. A하고 B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했지? 이걸 B하고 A 사이로 표현을 하면 B하고 A 사이를 N 대 M으로 내분한 거야. 방향이 있다는 거, 방향 신경 써야 돼. 대부분 방향이 문제가 없는데 학교 내신에서만 가끔 문제가 생겨. 학교 내신에서 굳이 그렇게 그걸 확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 그 다음 여기 붙여서 외부는 어떤 거냐면 조금 길게 나와야 돼. A하고 B 이렇게 나오고, 아까는 이제 A, B 사이에 있었잖아. 요 사이에 점 P가 있었지. 안쪽에 있어서 내분이었고, 지금은 요 바깥쪽 어딘가에 점 Q가 있고 요 길이 비율이 M 대 N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때 점 Q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그래. 응? 왜? 마음에 안 들어? 별거 없어. 미워하지 마. 아직 얘가 너네한테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근데 생긴 모양만 보고 미워하지 마. 그런 거 아니라고 배우지 않았니? 자, 외분하고 관련돼서는 내용이 원래 개념, 좀 추가해서 확인할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 근데 교과에서 잘려 나가셨기 때문에 그냥 딱 요 정도 외분이 뭔지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내용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뭔가 하나 빠뜨렸는데? 뭘 빠뜨렸지? 내분에서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찜찜한데? 생각 안 나면 넘어가지 뭐. 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점 A, 얘가 x1, 점 B가 x2일 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할 거야. 좌표 X 저렇게. 수직선에 일단 그림 표시를 좀 해볼게. 여기 A, 여기 B. 내분이니까 이제 바깥쪽 여유 둘 필요 없이 그냥 양쪽으로 쭉 빼서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적당한 지점에 P 잡고 얘네들 M, N 요 비율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요거 표현을 수직선에 표현할 때 얘가 지금 수라는 거 인식을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x1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는 거고 여기 x2라는 수가 써 있다는 얘기지. 여기 써 있는 x도 수야. 우리 구하고 싶은 거 지금 x 구하고 싶은 거지. 일단 최종 목표는 저렇게 써놓고 하자. 이것도 이제 나하고 수업하면서 맨날 볼 컨셉이야. 일단 목표물 써놓고. 자, 첫 번째 단계는 심플해. 옛날부터 하던 그거. 그냥 거리 쓸 거야. 아, 여기서 안 한 거 뭔지 생각났다. 얘하고 얘가 둘 다, 왜? 아직까지 얘네 너네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자, 여기서 AP 대 PB는 M 대 N이지. 여기서 AQ 대 QB도 M 대 N이지. 그래서 두 점 AB를 기준으로 길이 비율이 M 대 N 되게 만드는 점이 두 개가 존재해. 두 개 존재하는데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 그래서 하나는 내분점이고 하나 외분점이고. 바깥쪽에 있는 애는 지금 내가 반대쪽 안 그렸는데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너네 숫자 들어간 거 그림 그려보면 그림에서 확인하면서 알아차리게 될 거야. 그래서 요 컨셉으로 쓸 거야 그냥. 지금 2선분이 M 대 N인 거 아니까 AP 대 PB 얘가 M 대 N. 그럼 AP 길이는 X-X1이지. 그 다음에 PB 길이는 X2 빼기 X. 그럼 얘네가 M 대 N 돼야 되는 거야. 왜?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재수없게 생겼어. 숫자 하나도 안 붙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착한 애야.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자, 일단 이렇게 썼어. 지금 내가 거리를 쓰면서 엄밀하게 진행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아까 절대값 있었어야 되지, 수직선상에서. 내가 임의로 x2가 더 큰 쪽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지금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야. 반대쪽은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 보면 돼. 그럼 결과가 똑같이 나오거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연습시키는 포인트가 나와. 비례식이 나오면 이렇게 곱하는 거야. 저거는 못하는 학생을 만난 적이 없어, 아직까지. 곱하기는 잘 못하는데 저거는 하더라. 그래서 일단 쓰자. n x2-x는 n x-x1. 자, 우리 목표 이렇게 가는 거였지? 그래서 일단 전개할게. nx2 빼기 mx, 그 다음에 nx 빼기 nx1 이렇게 됐어. x는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x 붙은 걸 전부 저쪽으로 모아줄 거야.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mx 넘어가서 마이너스 nx, 처음에 선택이 안 좋았어. 마이너스 생겼어.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mx 제곱, mx2, 그다음에 빼기 nx1 이렇게 돼서 요거 묶어주고 마이너스로 나누는 것까지 한 번에 할게. m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됐고, 그래서 공식, 최종 단계 공식이야. 결과물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된다. 저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야. 이 공식은 어떤 거하고 같은 컨셉이냐면 근해 공식이 있었지. 그냥 완전제곱 이용해서 방정식을 쭉 풀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ABC 버전으로 쭉씩 정리해 놓으니까 한 번 해놓고 이제 이걸 공식으로 쓰자,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죠. 네, 그거하고 같은 컨셉이라고 보면 돼. 그냥 숫자가 났을 때 숫자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거든. 적당히 이제 길이 적당히 만들어갖고 계산하면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 나중에 이 모양 자체가 좀 중요해져서. 그래서 공식이 모양이 좀 중요해.
그 다음에 이 공식 모양에서 절대로 너네가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너네가 손댈 수 없는 부분. 이거 쓸 때 m하고 x2 자리 바꿔 쓰지 마. x2, m 바꿔 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자리 바꿔 쓰면 안 돼. 항상 이 모양 그대로야. 글자 하나도 순서 못 바꿔 여기서. 그다음에 바로 외분 공식까지 가볼게. 지금 내분에는 계속 P를 쓰고 있고 외분에는 계속 Q를 쓰고 있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돼. 여기 X1, 여기 X2, 여기 X. 마찬가지로 M 대 N 되는 거 찾아보자. 그러면 AQ 길이가 X-X1이고 그 다음에 얘가 X-X2 그리고 그 길이 비율이 M 대 N 이렇게 돼야 돼. 아까 거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이지. 딱 하나 부호 달라졌어. 요 부분 하나, 요거 하나 부호 바뀌었거든. 그것 때문에 공식이 약간 형태가 달라져. 다시 안쪽 바깥쪽 해가지고 N X-X1 N X-X2 여기까지 자동 진행할 거고 마지막에 우리 목표는 저 모양 만드는 거고 전개하면 N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중간에 부호 한번 바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바꿨어. 그래서 얘가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다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어. 빨리 너네가 직접 해보고 싶은 거지. 아까 요거 형태도 바꾸지 말라고 했던 거는 요 형태하고 요 형태하고 모양 똑같아. 모양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반대지. 그래서 그 형태 이용해서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라는 의미기도 하고. 나 좀 아픈 추억이 있는 공식이거든 사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제 이거 갖고 몇 개 한번 체크만 좀 해볼게. 점 A가 마이너스 1에 있고 점 B가 4에 있다고 하자. 얘를 2대 1로 내분을 해볼까? 3대 1로 내분해보자. 3대 1로 내분하는 점 좌표 X는 째지. 지금 공식 대입하는 거 시범 보여주는 거야. 자, M 더하기 N, NX2 더하기 NX1. 내가 또 괄호로 도배를 해놨지. 이거 특히 외분 공식에 대입하다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꼭 하라고 강요할 거야. 이거는. 자, MN 자리는 3하고 1로 채워주면 되니까 일단 요만큼 채웠고 이 자리에 X2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 자리에 이렇게 매칭이 돼. 이 자리에는 4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4분의 12 빼기 1에서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3대1로 외분까지 바로 가보자. 외분하는 점의 좌표 X는 M-N, Nx2-Nx1 이렇게 되겠지? 역시 3, 1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얘 4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2분의 12 더하기 1에서 13 이렇게 나오네. 자, 딱 요만큼 할 수 있으면 돼. 공식 유도는 여러 번 해봐. 이 내분 공식 같은 경우에 나 내가 수능 보던 날에 행렬하고 요 내분 공식하고 그 합쳐진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내가 공식을 겁나 안 외우는 사람이어서 내분 공식 안 외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만들어서 썼어 그냥. 만드는데 한 5초 걸렸어. 그게 왜 5초가 걸리냐면 나올 때마다 나 계속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수능 날에도 사실 대략적인 형태는 기억나는데 수능인데 한 80% 정도 확신으로 답을 쓰고 넘어갈 수 없는 거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확인을 했거든. 근데 확인은 어디까지 했냐면 딱 요까지 했어. 맨날 만들다 보니까 요거 딱 쓰는 순간 공식 형태가 그냥 완전히 재구성이 돼. 그러니까 너네도 요 공식은 그렇게 해줬으면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식을 보통
예전에 이제 약간 반농담으로 세 가지 종류의 공식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잊어먹을 새 없이 항상 반복되는 공식이 있어. 대표적인 게 2차 방정식, 근의 공식하고 판별식. 그거 잊어먹기 쉽지 않아. 공부를 엄청나게 안 하지 않으면 잊어먹기 쉽지 않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잊어먹을 만 하면 한 번씩 반복돼 주는 게 있어. 그거는 그나마 유지되겠지. 잊어먹을 때쯤 되면 문제에서 한번 툭 튀어나와서 아 이거 있었지 하고 이제 주기 연장해 주는 거지. 근데 잊어먹은 다음에 한 번씩 나오는 애 있거든. 얘는 좀 거기에 들어가. 요번 단어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사용되다가 단원 쭉 넘어가고 나면 이제 한 1년 볼 일 없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서 나 내분이지롱 막 하면서 내분으로 해석하는 게 나을걸 그러면서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 요거 문제로 만들어 놨거든. 내가 공식하는 비워놨어. 7페이지에 내분점 외분점 정의는 써놨는데 밑에 공식은 안 써놨고 9번 10번 자리에 요거 하라고 지금 문제로 자리를 비워놨어. 그러니까 9번 10번 자리에다 얘네들을 해주고 보면서 베껴 적는다 보다는 내용 생각하면서 계산을 좀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봐. 안 되면 칠판 컨닝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을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채워줘.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 구하는 걸 할 건데 별로 설명이 없어. 이거는 점 A가 x1, y1, 점 B가 x2, y2일 때 아까하고 비슷하게 점 A, x1, y1 써주고 점 B 여기에 x2, y2 이렇게 써주고 긋고 m 대 n으로 내분 요점 P 좌표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저 점 X 좌표하고 요 점의 Y 좌표 요거 두 개 구하면 되거든. 여기서 갑자기 여기부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아이템들이 한 번에 확 쏟아져. 근데 딱 정리가 될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써먹을 내용이 몇 개 없거든. 그 몇 개 안 되는 내용이 뭔지 오늘 확인하고 그것만 유지해 주면 돼.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볼게.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지? 그리고 m 대 n이니까 얘도 m 대 n이겠지? 그래서 얘도 m 대 n이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좌표 p를 구하시오. 그러면 x 좌표는 그냥 x 좌표끼리 내분 공식 쓰면 돼. 아까처럼 하면 돼. 그 y 좌표도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니? y 좌표도 이렇게 끊어서 보면 얘하고 얘가 n 대 m이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n 대 m 되겠지? 근데 이제 y1부터 읽어주면 y1하고 y2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지. 그래서 평면상의 점일 때 내분점 구하는 거 그냥 x끼리 y끼리 아까 저 공식 따로따로 써주면 된다. 그게 전부야. 외분도 마찬가지야. 외분도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붙여서 이제 그 특별한 내분점 두 개. 우선 중점인데 이거 너무 당연해가지고 얘기하기 좀 민망할 정도. 중점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 A, B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점이잖아. 얘네 길이 같게. 이게 의미상으로 1대1로 내분한 점이라서 여기 한번 나오는 거야. 1대1로 내분한 점이라서 여기 mn 자리에 1, 1, 1, 1 넣어갖고 계산해보면 우리 늘 계산하던 그거 2분의 x1 더하기 x2 그냥 더해서 평균 낸 거 저게 만들어진다. 내분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내분에서 배웠던 아이템 두 개를 연습할 수 있거든. 자, 여기 이제 무게중심 G가 있다고 하면 무게중심이란 게 A에서 반대편 변 중점에 연결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 중학교 때는 여기서 또 중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할 거고 이미 배웠던 성질 2대1 비율인 거 알지? 그래서 이 점을 M이라고 한다면 G는 AM을 2대1로 내분한 점이지. 그래서 저 내분 공식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지나가는 의미 정도면 돼. 그러면 이제 좌표 세팅을 해볼게. x1, y1, x2, y2, x3, y3. A 좌표는 세팅되는데 M 좌표 아직 모르지?
그래서 M좌표 먼저 잡아야 되는데 방금 했던 거 얘하고의 중점. 그래서 M의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세팅이 돼. 이제 얘하고 얘를 2대1로 내분하면 되는 거지. 아니다. 얘하고 얘를 2대1로 내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자 밑에 2 더하기 1 들어갈 자리하고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대입해보면 여기 2하고 1, 2하고 여기 얘 들어가거든. 2분의 x2 더하기 x3 여기는 1하고 x1 이렇게 들어가겠네. 얘는 생략할 거야. 얘만 따로 빼서 다시 써보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빼보자. 분모 3되고 분자에 요거 약분되지. 남은 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딱 이렇게 남아. 공식 쓰면 되게 심플하게 나와. 아까 중점 구했던 거 있지? 이거 그냥 같은 맥락이거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점 A, B, C가 이럴 때 무게중심 G의 좌표는 그냥 X 좌표 다 더해서 세 개 평균 낸 거, Y 좌표도 다 더해서 평균 낸 거. 저렇게 구하면 된다. 요 최종 결과를 알고 저걸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낼 때 사용할 수 있으면 돼. 얘가 중선정리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공식이거든. 얘가 등장하는 배경은 뭐냐면 교과서에서도 좌표표면 시작하면 점 세팅하고 바로 나와. 거리 공식 배운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 꼬시는 거야. 이게 그 중학교 과정에서 증명이 가능해.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배운 다음에 증명할 수 있거든. 요거 보조선 내려가지고 H라고 하고 그 AB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얘는 얘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다시 전개해주고 뭐 이제 이래저래 하면 한 이만큼 쓰면 나 혼자만 괴롭지. 아무튼 이만큼 쓰면 증명이 돼. 근데 이거 좌표평면에 올려서 하면 좌표평면을 이용하면 이거 증명 겁나 간단함. 이렇게 그냥 좋은 거야. 좌표평면 좋은 거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문제야. 자, 좌표평면 위에 도형을 잘 올리는 게 중요해. 사실 저거 증명 자체보다는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 그 도형을 어떻게 올리느냐, 저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문자 개수를 적게 쓸 수 있게 좌표평면 위에 잘 올리는 게 중요해. 내용 생각하면서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점 좌표를 일단 A, B로 잡자. 그 다음에 점 C 좌표. 점 C 좌표를 여기 C라고 하자. 그럼 얘는 C, 0로 쓸 수 있을 거고. M이 요 평균, BC 중점이었으니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좌표 세팅 다 됐거든? 점 M은 원점에 잡았으니까 0,0. 그럼 이제 하나씩 써볼게. AB제곱. 자, 얘하고 얘 길이를 제곱한 거지. 그럼 거리 공식에서 루트는 없어졌겠네? A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냥 아까 그 거리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야. 그 다음에 AC 제곱. 얘하고 얘 사이 거리니까 A 빼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 할 거야. 일단 얘는 A제곱, 이거 플러스가 되지. A 플러스 C제곱이 돼서 플러스 2CA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얘가 A제곱 빼기 2CA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돼. 얘네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얘네 둘 더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쪽 해볼게. AM제곱은 그냥 얘하고 원점 사이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BM제곱은 그냥 이거 길이 C인 거 알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잡았잖아. 그래서 저 길이 제곱하면 C제곱. 그래서 얘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네.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보니까 여기다 곱하기 하면 제곱 같아지네. 이렇게 좌표 잘 잡고 하면 금방 증명됨. 이게 내가 너네 보여주려고 중간과정을 좀 많이 써서 그렇지 혼자서 하면 이거보다 덜 쓰고 그냥 쉽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그런 의도에 충실하다면 내 시선을 뺏어가지 말아줘. 또 끊겼잖여. 끊길 때마다 아니. 그냥 이제 지나가는 문제면 좋은데 얘들아. 이게 지나가는 문제면 좋은데 나중에 이 공식을 사용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저걸 공식으로 사용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때 가서 저런 거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때 너네 문제로 지나갔잖아.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배운 거잖아. 뭐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초반에는 계속 못 알아볼 거거든. 그래서 일단 내가 색칠놀이를 좀 할게. 이 그림이 어떤 컨셉이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 요걸 써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보여주면 뭔가 길이 두 개가 나와. 한 점을 공유하는 길이 두 개가 나오고 제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건 보통 안 주어지거든.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얘네가 있으면 중선 정리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얘하고 얘 제곱 해서 두 배 하면 얘네하고 같아진다. 그러니까 계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대신하자. 이런 컨셉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적응이 돼야 돼. 일단 이렇게 이제 이 핑크 선분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오고 제곱 나오면 중선 정리를 생각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일단 얘기는 해놓고 넘어갈게. 저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하긴 할 거야.